안녕하십니까. 컬러리스트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최유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일 먼저 시간인 이론의 가장 첫 번째 시간인 컬러리스트 자격 제도와 세계 이해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컬러리스트 자격시험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그때 실시간 그 라이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참여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리스트 국가 자격증은 이제 기사와 산업기사로 구분이 되시는데요. 이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는 응시 자격이 이제 뭐 4년제의 경우에는 2학년 이상일 때, 글씨가 조금 이상하네요. 좀 이해해 주세요. 자, 3학년과 2학년은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 이렇게 이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컬러리스트 기사인 경우에는 4년제 대학에서는 관련 학과인 경우, 그래서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 가능하시고 2년제 그러니까 3년제가 하나 빠졌는데요. 3년제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 1년 이상의 그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2년제는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졸업 후에 2년 이상이죠. 있는 경우에 국가 자격증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시험을 볼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밑에 이렇게 실무 경력이라고 또 하나 적어놨죠. 그래서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실무 경력이 동종업계나 유사업계에서 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시고 2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하신 분들이 가능하시고 기사 같은 경우에는 4년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자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 큐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가 검진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걸 볼 수 있는지 검사도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의 경우에 이제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보통 이 산업기사든 기사든 보통 5가지, 그러니까 필기와 실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필기는 5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1과목, 2과목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지만, 보통 이제 그러니까 색상을 예를 들어서 이건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파란색이다 이렇게 하고 지각하는 색채 지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을 봤더니 정열적인 느낌이야, 내가 너무 좋아하는 색이야 하고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느껴지는 거를 색채 심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색채의 주관적인 부분, 심리라든지 지각이란 이런 주관적인 부분을 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색채 체계를 만드는 색채 체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체계 만들어진 거를 감독하는 색채 관리, 그 다음에 색채 이런 부분을 실제로 사용하는 색채 디자인, 이렇게 총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과목 땡기 어쨌든 산업기사든 기사든 꽈락이 존재합니다. 이거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모든 다른 과목을 만점을 받았는데 딱 한 과목을 40점 미만으로 맞았다 이러면은 꽈락을 할 수가 있어서 40점 이상, 그러니까 한 과목당 무조건 40점 이상, 총 모든 과목을 합쳐서는 60점 이상을 맞으셔야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시간도 나와져 있는데요. 그래서 30분씩, 과목당 30분씩 총 150분 이렇게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기사랑 산업기사의 필기는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기 같은 부분은 조금 변경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1과목은 삼속성 테스트라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의 변화 관계에 대한 거를 테스트하는 거를 삼속성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색채 재현 및 보정이라 그래서 색채를 내가 이렇게
주어진 색을 그대로 옆에다가 재현을 하는 것과 어떤 기준색과 샘플색이 있으면 요게 어떻게 이 샘플색이 어떻게 보정이 되면 이 기준색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오차에 대한 보정을 하는 거를 이 색채 보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과목에 색채 재현 및 보정이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3과목 같은 경우에는 감성 배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기사만 뭐 뒤에서 한 번 더 보겠지만 4교시에 색채 디자인이 색채 계획 및 디자인 과목이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2과목을 합쳐서 1교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과목만 2교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교시와 2교시 사이에는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2교시가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2교시가 끝난 이후에 4과목인 색채 계획, 이걸 볼까요? 색채 계획 및 디자인 이 부분을 3교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각각 보시다시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뭐 지금까지 컬러리스트 뭐 산업기사가 뭐다 뭐 기사가 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서 컬러리스트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컬러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색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색채를 다루는 분야, 모든 분야에 있는 직무를 하는 사람들을 모두 이제 컬러를 다루는 사람을 컬러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업무로는 조색 업무와 배색 업무로 나뉩니다. 그래서 조색 밑에 이제 색을 만드는 것, 배색, 감정을 부여하는 것 이렇게 써놨는데 이 조색 의 경우에는 색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는 음식으로 생각을 하면 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것. 근데 이게 음식을 만들었지만 내 스스로는 이게 뭐 맛있을까 맛이 없을까 뭐 알 수가 없죠. 그냥 내 너무 주관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색하는 거는 색을 실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음식에서 하면 배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실제로 뭐 이 색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을 부여하는 거를 배색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음식에도 배식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맛있어요, 뭐 맛없어요, 좀 짜요, 뭐 싱거워요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색도 배색을 해야 어떠한 감정이 일으켜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색채, 색의 이제 색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색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 스펙트럼에 의해서 뭐 이제 구별되게 인지되는 뭐 광합적인 현상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그런 반응을 이야기를 해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색은 이 색광과 색료, 이 혼색계와 현색계로 나뉘는데 색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색, 빛이 어떤 색이다 하고 하는 것이 색광이고 색료,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스포트라이트, 하얀색이죠. 뭐 빨간색 조명, 파란색 조명 이런 것들이 색광, 빛의 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 부분은 색료, 현색계라고 해서 물체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물체의 색에는 색채, 에서 무채색, 유채색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물감이라든지 이런 사물의 색, 뭐 이런 뭐 펜이 검정색이다 하고 보는 거는 색료, 그러니까 물체의 색이 검정색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는 색채. 그래서 이제 이런 물체의 색을 색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색채는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무채색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우리가 뭐 검정색, 회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명도 단계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검정색에 가깝고 왼쪽에 가까울수록 흰색에 가깝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채색이라고 하는 거는 색상이 있다, 뭐 명도, 채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유채색은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미술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색의 삼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 가장 쉽게 얘기해서는 색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뭐 빨간색, 주황색, 뭐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 색을 색상이라고 해서 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왜 명암이라고 해서 밝고 어두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현색계와 혼색계에서, 그러니까 물체의 색과 빛의 색에서의 그 차이점을 조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빛의 색에서는 밝다는 느낌이, 환하다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더 화사하게, 진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약간 채도의 느낌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물체의 색에서의 명도라고 하는 거는 눈에 뭐 세게 들어온다, 약하게 들어온다의 느낌이 아니고 흰색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흰색이 많이 들어있으면 고명도, 흰색이 거의 없고 검정색에 가까우면 저명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회색 기운이 보이면 중명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본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채도라고 하는 부분인데, 채도라고 하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순도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도라고 하는 거는 이 색이 내 눈에 얼마나 잘 보이느냐라고 하는 건데, 뭐 색이 진하게 보이는 거, 뭐 실제로 지금 여기 PPT에 보이는 것처럼 보신다고 하시면, 이 위에 있는 이 색상에 있는 빨간색이 있고, 이 밑에 있는 이 빨간색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채도는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어떤 게 더 빨간색이 느낌이 확실히 오세요? 그렇죠. 이 색상에 보이는 이 비비드한 톤의 색상이 훨씬 제 눈에 확 들어오죠. 색상이 확 들어오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채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무채색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도와 채도를 합쳐서 우리는 색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색채에서 유채색은 색상과 색조로 구분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색상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KS 색상 표준, 그래서 KSA 0011, 뭐 K 여기 써드릴까요? KSA 0011 물체색 표준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색상이 딱 존재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KS 표준을 정하기 전에 아직 색채 체계가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IRI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IRI 색채 연구소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그런 색상에 대한 거를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색상의 이름이 조금 변화가 됐는데,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주황에 지금은 옐로우 레드라고 하는 것이 KS 색상 표준인데, IRI는 뭐 오렌지라고 썼다던가, 이렇게 색깔이 약간 뭐 퍼플은 우리가 퍼플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바이올렛이라고 했다던가, 이런 약간 색상의 그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마 컬러리스트를 잠깐 공부하셨거나 색에 대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레드, 뭐 오렌지, 옐로우 이렇게 뭐 퍼플이 아니고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이런 색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 말고 지금은 이제 이 KS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컬러리스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KS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꼭 이 KS명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KS명은 미국의 먼셀 표색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보면 가운데 있는 빨강,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그 네 가지를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영어 표기. 제가 지금 PPT에 써드리고 있죠. 영어 표기, 그 다음에 한자 표기, 그 다음에 한글 표기, 약자 표기, 약자 표기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사용해서 나중에 감성 배색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자 보시겠습니다. 자 빨강. 그래서 빨강은 대문자인 거 중요해요. 첫 글자가 레드. 그래서 R 약자로는 R 그리고 한자는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R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실은 일단 중요한 거는 1차 색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KS 색상 표준에서 1차 색은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이렇게 5가지를 가장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차 색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1차 색을 먼저 보자면 빨강, 레드, R이라고 표현되고 노랑, 옐로우, Y 그 다음에 초록, 그린, G 그 다음 파랑, 블루, B 그 다음에 보라, 퍼플, P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색상들이 섞여서 만들어내는 2차 색인 부분도 꼭 외우셔야 되는데 자 주황은 뒤에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걸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옐로우, 레드, YR 그래서 대문자죠. 그 다음에 연두라고 하는 거는 그린, 옐로우 그래서 GY 그 다음에 청록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거 먼저 파랑, 블루 그 다음에 초록 그린에서 블루 그린 BG 그 다음에 남색은 퍼플과 블루 퍼플 블루 PB 자주는 레드 퍼플 그래서 뭐 RP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 한 부분 아까 한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한자는 1차 색에만 존재를 하는데 빨강은 적 노랑은 황, 그 다음에 초록은 녹 또는 록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파랑은 청, 그 다음에 보라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유채색의 부분이고요. 무채색도 마찬가지로 1차 색처럼 흰색, 그 다음에 중간에 회색, 검정색, 이렇게 검은색, 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1차 색처럼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흰, 하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화이트, WH 보면은 뒤에는 H는 소문자죠. 그 다음에 회, 그레이, GY, 블랙, 검정, BK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밝은 회색이다. 그래서 라이트, 그레이 뒤에는 여기가 이렇게 L이에요. 라이트, 그레이 그 다음에 다크, 그레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색조랑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대문자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흰색도 마찬가지로 영어가 있겠죠. 아니 그 한자가 있겠죠. 하얀색은 백, 그 다음에 회색은 회가 한자죠. 그 다음에 검정색은 흑 이렇게 한자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체색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빨강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빨간색,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뒤에 이응자, 밑에 이응자 받침에 이응자가 있는 색상들은 니은으로 바뀌고 뒤에다가 색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빨강 같은 경우에 빨간색, 주황은 주황색, 얘는 뭐 마찬가지 똑같아요. 노란색은 노란색, 그래서 뭐 파랑색은 파란색, 하양은 하얀색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먼셀의 20색상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10색 아까
좀 약간 발음이 이상하네요. 그래서 10가지의 색을 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또 새로운 색을 만든 거를 이제 20색상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20색상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R에 우리가 레드라고 하는데 OR 이렇게 뭐 옆에 10R, 10RP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레드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색, 그러니까 빨간색 요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먼셀에서는 1R에서부터 10R까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10RP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로 옆에가 1R이죠. 그래서 여기 있네요. 자, 1R에서부터 10R까지가 존재를 하는데 1R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RP와 가까운 색. 그러니까 자줏빛이 약간 도는 빨간색. 그 다음에 10R은 약간 노란기, 그러니까 주황기미가 살짝 보이는 빨간색. 그래서 이 1번부터 10번까지는 다 빨간색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OR은 딱 중간에 있는 빨간색이다. 가장 기본 빨간색이다 라는 뜻이고, 이 옆에 뭐 10R은 그러니까 뭐 주황으로 조금 가까운, 주홍이라고도 하죠. 주황으로 조금 가까운 빨간색이다. 그래서 OYR 이러면 이 주황색의 가운데 있는 거, 그다음에 10YR 노란 기운이 더 많이 도는, 그러니까 노란 기운이 살짝 섞여 있는 주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셀의 20색상화, 그러니까 1R부터 10R까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셀은 100가지의 색상환을 만들 수 있다는 이렇게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이름 수식형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예전에 IRI를 공부를 한번 해보셨던 분들이면 많이 알 텐데요. 옛날에는 그 자주를, 지금은 이제 레드, 퍼플 이렇게 해서 RP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레디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레디쉬라고 하는 거는 붉은빛이 있는, 붉은 기미가 보이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뭐 빨간색 있는 레디쉬, 뭐 뒤에는 뭐 퍼플, 뭐 또는 뭐 레디쉬, 레디쉬 주황이라고 하니까 옐로우 렌지, 옐로우 레드, 뭐 이렇게 갈색, 회색, 이런 기준색 이름을 이 형용사가 수식을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옐로위쉬, 뭐 그레이쉬, 화이티쉬 이렇게, 화이티쉬 뭐 이러면은 약간 하얀 기미가 많이 보이는 무슨 색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시겠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색상의 표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뭐를 알아봐야 되냐. 색조. 색조라고 아까 하면은 뭐라 그랬죠? 어떤 거랑 어떤 거? 그쵸. 명도와 제가 글씨를 예쁘게 써야 되는데 채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색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비슷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KS라고 하는 거는 코리아 스탠다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정해준 기준이란 뜻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표준을 정해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글, 약자 이렇게 3개, 영어, 한글, 약자 이렇게 3개를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 일단 한번 보실게요. 자, 선명한이라고 하면은 비비드, 클린, 소프트, 뭐 탁한, 덜, 뭐 밝은, 라이트, 어두운, 다크, 뭐 진한, 딥, 연한, 페일, 뭐 흰, 화이티쉬, 검은, 블래키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밑에 무채색은 밝은 회는 라이트 그레이쉬, 회는 그레이쉬, 어두운 회는 다크 그레이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약호가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는 실제로 약호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감성 배색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중후한 느낌의 뭐 어떠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덜 톤의 뭐 레드를 사용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거를 직접 덜톤이면은 탁한이죠. 그래서 탁한 레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 영어를 덜톤의 뭐를 사용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야코로 마찬가지로 레드인데 덜 톤의 레드를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코가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니까 이거는 꼭 외우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밑에 이게 컴퓨터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흰이 지금 소문자로 돼 있네요. 다행히. 검은은 이 B가 대문자로 돼 있으면 안 되고 BK. 그래서 이 야코가 모두 소문자인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색상명과는 좀 다르죠. 색상명은 앞에가 대문자였어요. G, 그레이, 라이트. 그러니까 똑같이 이 색조 표준에도 라이트 그레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색상에서는 라이트 그레이가 있었죠. 이건 뭐라고 썼냐? LT, G, Y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문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색조에서는 똑같이 LTGY인데 라이트 그레이 C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사실 IRI를 보지 않더라도 대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미술 시간에서도 이런 색조에 대한 거는 꼭 이야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아니면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공부하셨던 분들도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이 색조라고 하는 부분은 이 가로의 채도 보이시죠? 채도,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은 명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채도가 떨어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채도가 높아지는 거고 위로 갈수록 명도가 높아지는 거고 아래로 갈수록 명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서 이렇게 고명도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 라인들을 명청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청계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부분을 암청색, 암청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성배색을 사용할 때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명청계열의 라이트 톤을, 명청계열의 페일 톤을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위치와 이 야코를 외우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자, 오른쪽 끝에 선명한이라고 있어요. 비비드, VV라고 소문자 VV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전에 이제 IRI 아까 계속 얘기하는데, 이 색종이,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사실은, 이렇게 색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종이에는, 그래서 이 색종이가 있는데, 이 색종이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KS, 이렇게 명으로 되어 있는 KS195라고 되어 있는 이런 색종이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200 컬러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색종이가 여러 가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감성배색을 할 때 실제로 이런 색종이들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KS 색종이라고 써있는 색종이들은, 사실은 뒤에 우리가 지금 KS 표준으로 배우는 R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00 색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아직 뒤에가 그 뒤에 있는 그 표기명이 IRI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어야 비슷한 부분을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시험지에 그 작성 의도, 배색 의도에 대해서 작성할 때는 KS명을 꼭 써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IRI명이 써있는 색종이를 갖다 사용을 하더라도 이게 대충 어디 쪽에 있는 어떤 톤 KS 색조에서 어떤 색조에 있는 건지 색조랑 대응되는 건지를 알아야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IRI 안 쓸 거야. 그럼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이제 감성배색을 하다 보면 그 IRI명이 써있는 색종이가 약간 더 밝은 게 있고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그 기운이 있죠. 그런 기운이 있을 수 있어서 꼭 이게 알고 계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VV 소문자 VV 선명한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 IRI에서는 옆에다 똑같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우고 써볼게요. 아이고.
모두 지우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VV라고 하는데 이 IRI에서는 대문자로 V 대문자 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기본 톤이라 그래서 요 색조가 빠져 있어요. 그냥 기본색이라고 하죠. 기본 열색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를 IR에서 대문자 S라고 하면서 강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대문자 그냥 영어만 아시면 돼요. S라고 표현을 했었고, 우리 라이트 위치에 있는 밝은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예전에 브라이트, 똑같이 이름은 똑같아요. 한글은 브라이트라고 해서 B, 대문자 B, 밝은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있는 페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이 페일인데 대문자 P를 사용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화이티시, 흰이라고 하는 거를 옛날에는 V, 대문자 V와 소문자 P, VP에서 매우 연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딥, 그래서 여기 뭐 이런 거를 다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감성배색에서 계속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성배색에서 사용할 때 뭐 중고명도 이상의 중저채도 이하인 딥톤을 사용하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꼭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딥톤이라고 한 것도 예전에 IRI에서 DB, 그래서 DP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똑같이 DL이라고 하는 것도 대문자 D에 소문자 L, DL. 그래서 뭐 지금은 탁한이라고 돼 있는데 뭐 차분한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위치가 라이트였어요. 그래서 대문자 L. 그래서 이제 이 밝은 라이트랑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위치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IRI는 라이트가 이 소프트 위치에 있어서 부드러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블래키시 부분이 IRI에서는 빠지고 이 네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라이트 그레이시라고 하는 부분을 LGR에서 라이트 그레이시, 뭐 흐릿한, 이 라이트 그레이시와 그레이시 사이 중간에 라이트 그레이시, 그러니까 IRI는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레이시와 다크 그레이시 사이에 그냥 그레이시 GR이라 그래서 탁한 이런 것이 이렇게 존재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 KS 표준은 자,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뭐죠? 이 기본은 하나 빼고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IRI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다크까지 11개, 11개가 있었다는 거를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색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보색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색은 서로 반대, 색상환 자체에서 서로 반대되는 색, 마주보는 색에 위치한 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색이, 그러니까 이 보색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보색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채도, 그러니까 나중에 조색 시 색깔을 섞을 때 채도가, 명도는 그대로 두고 싶은데 채도만 떨어뜨리고 싶을 때, 흐릿하게만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보색 관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제 아주 맞은편에 있는 거를 보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옆에 있는 것을 유사보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 물감을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 물감에서는 이 색상환처럼 정확하게 반대에 있는 개념이 아니고 약간씩 조금 다를 수 있는 개념이어서 조금 그 감으로 보색을 찾아가야 된다는 뭐 좀 단점이라면 단점일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한 개를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다른 거는 다 맞은편에 있는데 이 노란색과 휘발이 아니죠. 죄송해요.
지우고. 자, 이 Y라고 하는 노란색과 YR이라고 하는 이 주황색은 맞은편에 있는 색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까요? Y의 맞은편에 뭐가 있죠? 지금 자, PB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퍼플 블루 색깔을 이 옐로우랑 섞으면 이 색이 탁해지는 게 아니고 초록색으로 되게 예쁜 색깔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올려서 요렇게 퍼플하고 보색 관계가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주황색도 노란색이 좀 약간 올라갔으니까 주황색도 마찬가지로 퍼플 블루하고 이렇게 보색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이 보라색의 보색은 그냥 똑같아요. 연두로 하시면 되고 퍼플 블루에는 약간 노란색으로 조색을 이렇게 보색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이 옐로우랑 주황만 이제 보색 관계를 쓸 때 한 칸씩 조금 업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